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 주세요. 컴퓨터 화면이 눈앞에서 희끗거린다. 로그인 버튼 위에 커서가 멈춰 있다. 손이 떨린다. 이 버튼을 눌렀어야 했을까 아니면 말았어야 했을까? 나는 63세 이성우다. 지금 이 순간 나는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 2000년 2월 어느 금요일 밤 회사 근처 포장마차였다. 김도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성호야, 엔비디아라고 들어봤어? 미국 회사인데 그래픽 칩 만드는 데야. 나 여기 100만 원 넣어볼까 봐. 100만 원? 응. 지금 주가가 엄청 싸. 1달러도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현아, 우리 나이에 투자는 무슨.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됐어. 나는 안정적으로 살 거야.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건 두 개의 버튼이다. 하나는 그날 샀다면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그날 사지 않았다면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나는 어느 쪽이어야 했을까? 손끝이 떨린다. 화면이 정지된다. 2000년 2월 술자리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나는 평생 안전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1963년생 이성호.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가난은 위험에서 온다는 것. 아버지는 가끔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성호야, 욕심내지 마. 욕심내면 다 잃는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참았습니다. 졸업장 하나면 안정된 삶이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1988년 25살에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격리부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좋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고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회식이 있으면 2차까지만 참석했습니다. 월급은 정확히 3곳에 나눴습니다. 생활비, 저축, 부모님 용돈,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투자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많아. 1995년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10년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 한 채 사면 안 될까요? 아직은 일러. 조금만 더 모으자. 언제나 조금만 더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승진은 빠르지 않았지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쯤 그 위치가 편했습니다. 너무 위에 있으면 떨어질까봐 무섭고 너무 아래 있으면 초라하니까요. 1998년 나는 35살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돈으로 작은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2년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회사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성호야,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어? 무슨 투자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야. 수익률 30% 보장. 1년이면 원금에 3천만 원 이익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선배는 웃었습니다. 너 그렇게 평생 살 거야? 한 번쯤은 기회를 잡아야지.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30%면 3천만 원이잖아요.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위험해. 그런 건 다 사기야. 그래도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 건데. 결국 나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안전이 최고라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1999년 1월 선배가 투자한 그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실제로 수익률 30%가 나왔습니다.
선배는 BMW를 샀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월, 선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호야, 2차 모집한대. 이번엔 50% 수익률이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안전한 삶이 아닌 다른 길을 상상했습니다. 1999년 2월 15일,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12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 우리 드디어 집 살 수 있어.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선배가 보증했어. 걱정 마.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났습니다. 선배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사업은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5월 초, 선배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선배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표 내셨는데요. 모르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투자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서류도 사람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회사 언제 나갔어요? 한 보름 됐나? 새벽에 짐 싸서 다 나갔어요. 연락처 아는 거 없으세요? 난 몰라요. 경찰서 가보세요. 경찰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에요? 왜 안 들어와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응. 밥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두부 넣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여보. 왜요? 돈이 없어졌어.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억 2천. 다 날렸어.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미안해. 선배가 보증했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12년이에요. 12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 살 돈이었어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세 만기 6개월 남았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요? 회사 월급으로 천천히. 당신 월급으로 12년 걸렸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는 말을 줄였습니다. 아침에 다녀오세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어서 와요도 없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대리 사기당했대. 1억 넘게 날렸다던데. 그러게 누가 투자하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선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이 선생님, 계약 연장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짐을 쌌습니다. 12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 간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 남은 돈을 긁어모아 겨우 계약했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나니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12년이 돌아와요? 우리 집이 생겨요? 내가 다시 모을게. 몇 년 걸릴 건데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내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이에요? 나 몇 살이고요?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구두, 운동화, 구겨진 슬리퍼. 나는 이제 그들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회사에 갔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상만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월급날이었습니다. 통장에 180만 원이 찍혔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생활비 80만 원을 쓰면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년 전처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모으려면 200개월, 16년 반. 나는 그때 53세가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36세의 얼굴이었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2000년 2월 어느 금요일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오늘 저녁 한잔 할래? 미안, 요즘 바빠서. 아, 그 일 들었어. 힘들지? 그래도 얼굴 좀 보자. 내가 산다.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도현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소주를 좋아했습니다. 성우야, 많이 힘들었지? 응, 괜찮아. 다 지나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나는 단숨에 비웠습니다. 천천히 마셔. 오늘 많이 있어. 2병을 비우고 나니 취기가 올랐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 뭔데? 미국 주식. 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야, 나한테 투자 얘기는 하지 마. 아니야, 이건 달라. 진짜야. 됐어.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도현은 웃었습니다. 너 예전부터 그랬지. 안정만 찾고. 근데 성우야, 안정만 찾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12년 모은 돈 한 번도 불려본 적 없잖아. 그냥 통장에만 넣어뒀지. 그러다가 한 번 잘못 걸려서 다 날린 거야. 나는 달라. 나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 잃어도 다시 모으고 또 해보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많이는 못 벌었어.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 도현은 소주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들어봤어? 엔비디아? 응. 미국 회사야. 그래픽 칩 만드는데. 그래픽 칩? 컴퓨터 화면 있잖아. 그거 만드는 부품이야. 3D 게임, 영상 편집,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거. 요즘 컴퓨터 시장이 커지잖아. 앞으로 더 커질 거래.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100만 원 넣어볼까 봐. 100만 원? 응. 지금 주가가 엄청 싸거든. 1달러도 안 해. 70센트? 그 정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아, 그만해. 미국 주식은 더 위험해. 우리가 뭘 알아. 그래도 100만 원이면 돼. 잃어도 그만이고. 100만 원이 어딨어? 나한텐 큰 돈이야. 도현은 웃었습니다. 너 항상 그래. 큰 돈, 큰 돈. 그러니까 평생 못 벌지. 야, 미안. 술 먹어서 그래. 근데 진짜야. 성호야, 돈은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늘어. 난 천천히 모을 거야. 안전하게. 16년 걸린다며. 어떻게 알아? 뻔하지. 너 월급이랑 생활비 계산하면 나와. 그때 너 몇 살인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야,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엔 제대로 공부하고. 100만 원만. 안 돼. 왜?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 또 날리면 어떡해? 말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되나?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너 하기 싫으면 말고. 나 혼자 할게. 근데 성우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무 안전하게만 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00만 원. 지금 통장에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120만 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몰래? 그건 안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아, 어제 그 얘기. 응? 엔비디아?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100만 원이면 충분해? 응. 그 정도면 돼. 생각해 볼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통장에는 20만 원만 남습니다. 만약 이르면 2개월치 저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도현 말대로 주가가 오르면 150만 원이 될 수도 200만 원이 될 수도 16년이 15년으로 줄어들 수도. 2주가 지났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는 120만 원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PC방에 들렀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됐습니다. 마우스를 계좌 개설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하려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년이 돌아와요?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PC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항상 그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왔어요? 응.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반찬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요? 만약에 말이야. 뭐요? 돈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내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만약에. 당신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돼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어야 했을까? 아니면 말았어야 했을까?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계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이 지나갔습니다. 4월이 지나갔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60만 원씩 쌓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현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엔비디아 주가 좀 올랐어. 1달러 넘었대. 그래. 잘 됐네. 너도 할 걸 그랬지? 난 괜찮아. 천천히 모으고 있어. 도현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 왔습니다. 통장에는 720만 원이 모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당신, 이번 달도 60만 원 모았네요. 응. 꾸준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2003년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우리 다시 전세 올릴 수 있겠어. 조금만 더 모으면요. 보증금 3천이면 괜찮은 곳 있을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2005년 통장에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5년 만에 올라왔네요. 응. 고생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220만 원이 됐습니다. 저축액도 늘어났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정리해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요즘 괜찮아? 그럭저럭. 너는? 나도 비슷해. 있잖아.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어. 엔비디아는 거의 바닥이야. 0.17달러까지 떨어졌어. 많이 잃었어? 응. 근데 뭐 다 팔았어. 더는 못 보겠더라. 나는 안도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성실함이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 통장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내와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대출 5천만 원을 받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거 사요.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 월급도 올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11년 봄, 우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습니다.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서서 창문을 봤습니다. 여보, 여기 햇빛 잘 드네요. 응. 남양이야. 좋다. 그날 밤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015년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온전히 우리 집이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드디어 빚 없는 삶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 됐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 월 100만 원. 통장에는 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나는 57세가 됐습니다. 퇴직이 3년 남았습니다. 도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야, 점심 한번 하자. 그래, 좋지. 강남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했습니다. 밝았고 활기찼습니다. 너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퇴직 준비하고 있어. 퇴직금 얼마나 나와? 1억 좀 넘을 거야. 괜찮네. 집은? 있어. 빚 없는 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너답게 살았어. 너는 어때?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벌었다 잃었다. 또 벌었다 잃었다. 엔비디아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08년에 다 팔았어. 그때 바닥 찍었을 때. 아, 그게 실수였어. 지금 주가 봤어? 13달러 넘어.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0.7달러에서 13달러. 18배. 100만 원이었다면 1,800만 원. 아깝네. 그러게. 버틸 걸 그랬어. 근데 있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엄청 늘었대. 엔비디아가 또 오를 것 같아. 그래? 응. 나 다시 살까봐. 조심해. 알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샀다면 어땠을까? 100만 원이 1,800만 원이 됐을까? 아니, 나도 2008년에 팔았을 것입니다. 도연처럼 겁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때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 2023년 나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집이 있었고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월 120만 원. 아내 연금까지 합치면 16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아꼈습니다.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2024년 여름 뉴스를 봤습니다. 엔비디아 AI 혁명으로 주가 급등. 주식 10대 1 분할 단행. 분할? 궁금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천천히 모았습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요? 100만 원. 단 100만 원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63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다시 2000년 2월로 돌아갑니다. PC방. 마우스 위에 떨리는 손. 계좌 개설 버튼. 그날 밤 나는 클릭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좌가 열렸습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아내 몰래였습니다. 증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환율은 1,100원, 100만 원은 909달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0.7달러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1298주를 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0.5달러. 밤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파란 숫자만 보였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주가는 0.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좌는 233달러, 676달러 손해, 74%를 잃었습니다.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나 엔비디아 다 팔았어. 응, 더 떨어질 것 같아. 너도 팔아. 나는 그냥 둘래. 왜?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미 4분의 1이야.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차라리 영원 되는 거 보는 게 나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잊고 살 거야. 100만 원 기부했다고 생각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복잡하게, 외우기 어렵게, 그리고 정말로 잊었습니다. 2005년 1억을 모아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흔들렸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0.1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미 잊었으니까요. 2010년 1억을 모아 집을 샀습니다. 대출 5천만 원 매달 갚아 나갔습니다. 2015년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수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엔비디아 2000년 2월 1298주 메모였습니다. 20년 전 메모.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13달러. 숨이 막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검색을 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식을 여러 번 쪼갰습니다. 계산했습니다. 1298주는 이제 15,576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15,576주 13달러 20만 2,488달러 환율 1,200원 2억 4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증권 계좌에 로그인하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계좌가 잠겼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일주일 소요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 3월 비밀번호가 초기화됐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잔고 15,576주. 현재가 13.5달러. 21만 276달러. 2억 5천만 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왜요? 2000년에 100만 원 투자한 거 있잖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그때 투자 안 했잖아요. 아니, 했어. 몰래.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미국 주식. 엔비디아. 20년 전에 100만 원 넣었어. 그게 지금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아내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도 몰랐어. 완전히 잊고 있었어. 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둬볼까? 왜요? 벌써 엄청난데? AI 시대가 온대.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컴퓨터 수요가 폭발한대. 엔비디아가 더 오를 것 같아. 확실해요? 모르지. 그래도 2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팔아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 반만 팔까? 응. 7,788주를 팔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 주가가 $30를 넘었습니다. 남은 7,788주. 하지만 또 주식 분할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4대1 분할. 7,788주는 31,152주가 됐습니다. 31,152주, $30, 93만 4,560달러, 11억 원. 2023년, 나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46를 넘었습니다. 31,152주, $46, 143만 2,992달러, 20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집 시세 4억 원, 저축 5천만 원, 총 자산 26억 원.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당신 믿기지 않아요? 나도.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좋았습니다. 2024년 6월 엔비디아가 또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10대1. 31,152주는 31만 1,520주가 됐습니다. 주가는 $14로 조정됐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2024년 12월 주가 $140, 31만 1,520주, $140, 4,361만 2,800달러, 환율 1,400원, 610억 4,992만 원, 양도소득세 22%, 실수령액 476억 1,893만 원.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주가는 $180까지 올랐습니다. 31만 1,520주, $180, 5,607만 3,600달러, 환율 1,400원, 785억 3,040만 원, 세금 22% 공제, 실수령액 612억 5,371만 원.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이것 좀 봐. 아내가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612억? 응.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당신이 잘했어요.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25년을 기다렸어요. 응. 25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나는 63세입니다. 통장에는 60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다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 걱정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당신은요? 나는 그냥 이렇게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3세의 저녁.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그날의 선택. 떨리는 손으로 누른 버튼.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존엄을 지켜줍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온하게.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그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